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여행입니다. 오늘은 역치와 실무율 그리고 뇌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역치는요, 각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뭐냐면 특정 자극을 적합자극이라고 하고, 감각세포가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이 바로 역치예요. 그리고 실무율은요, 한 개의 세포, 단일 세포의 역치 이상을 자극해도 반응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세게 하든 말든. 그래서 그걸 실무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역치에 대해서 더 실감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데,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바로 역치가 낮은 거고, 짜게 먹는 사람들은 바로 역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짜게 먹어야 그게 자극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짜게 먹는 것을 하려면 서서히 소금이나 그런 거를 짠 것을 적게 넣어요. 적게 넣어서 서서히 조금씩 내리면 역치가 낮아져서 싱겁게 먹을 수가 있어요.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장에 설탕을 무진장 넣어요. 그냥 많이 넣고 먹는데, 그러고나 이제 달구나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넣어도 달아요. 그럴 때는 많이 넣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소금이고 설탕이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서서히 그 수준을 낮춰요. 서서히 조금씩 낮추다 보면은 그게 이제 습관화돼서 역치가 낮아져서 싱겁게 먹고 덜 짜게 먹고 덜 달게 먹게 되지요. 그리고 소금에 한해서는요, 그 나트륨이 있는 거거든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죠. 너무 많이 먹으면. 없어도 안 돼요. 큰일 나요.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건데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장아찌고 김치고 막 그래서 짠 걸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감소시키려면 칼륨이 많은 사과, 고구마, 바나나를 먹으면 돼요. 왜냐면 칼륨은 우리 몸속의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설시켜 버리거든요. 둘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식물성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식물에는 칼륨이 많아서요. 조금 더 짜게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역치는 습관이다.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나는 짜야 돼 하지 말고 그걸 서서히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거죠. 바나나나 고구마나 그게 이제 혈압에도 안 좋고 그렇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짜게 먹지 말다 먹자는데, 그 대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더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아이가 넘어져 버렸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의 무릎이 다쳤겠구나. 무릎 근처에 있는 데가 뭐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보니까 여기에서 피가 나고 있죠. 이 근육은요, 덩어리로 돼 있거든요. 그 근세포가 많이 모여서 됐기 때문에 조금만 다치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얘가 역치죠. 자극을 세기 이하로 냈을 때, 역치 이하로 냈을 때, 그때는 일어나면서 하나 안 아파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심하게 할 때는요, 엉엉 울죠. 그래서 여기 역치에서 단일세포와 근육 덩어리를 설명하면 이렇게 되지요. 여기 단일 근세포, 근육은요, 많은 근세포가 모여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칼로 짝짝짝짝 찢으면 다 찢어지는 거죠. 여기에 자극의 크기가 되는데요. 단일 세포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자극을 했을 때 최소한의 자극이라겠죠. 역치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여기에 역치. 그래서 요만큼 해갖고 반응이 쭉 가는데 이건 실무율로 되는 거죠. 똑같아요. 자극이 더 많건 여기 반응은 똑같은 거죠. 여기는 자극의 크기가 똑같이 가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근육 전체를 말하면 근육 하나하나 역치니까 여러분이 콱 때렸을 때는 바로 더 아프기도 하고, 조금 덜 했을 때는 덜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근세포가 많이 모여서 됐기 때문에 많은 근세포가 역치 이상이 될 때는 점점 커져갖고
반응의 크기가 커져서 자극의 크기가 클수록 여기에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율은 신경다발과 여기 근육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뇌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오늘은 이제 뇌에 대해서는 끝낼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뇌질환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있죠. 치매에서 알츠하이머는 아주 뭐냐면은 착한 치매라고 그래요. 알츠하이머는요. 근데 이거는 기억이 점점점 없어져요. 기억이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옆에 사람도 누군지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집에 가다가도 자기 집이 어딘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왜 생기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요. 그 뇌세포에 있는 축삭돌기가 있잖아요. 누르내는 길게 뻗어나온 거요. 그 축삭돌기를 칭칭 감아요. 감아서 거기에 막 쌓여가지고 작용을 못하게 해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축삭돌기가 흥분을 전달하는데 전달이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치매 약을 먹는 거는요. 베타 아밀로이드 생산이 안 되게 하는 약을 먹는 건데 늦춰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점점점 우리는 늙어가기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는 점점 많이 생기거든요. 노쇠해 갖고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낫는 게 아니라 점점 늦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에 먹는 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두엽 측두엽 치매는요 좀 무서워요. 여기에 이 전두엽 측두엽에는요 퇴행성이 선택적으로 이제 여기 퇴행성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기면은 갑자기 성격이 변화가 오고요. 행동이 격해지고 불안한 감정을 가질 때 이건 병원에 가야 돼요. 갑자기 사람이 차 같은 사람이 갑자기 막 급하게지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두엽 저기는 좀 무서워요. 이 치매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거기에 혈관이 잘 통했다 말았다 그런가 봐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질 때도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알아듣고 그래요. 근데 나쁠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혈관성 치매였나 봐요. 자기가 뭔가를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개발해 놓은 거를 좋을 때 그거를 이제 이웃들을 저기 하는 사람들을 부하들한테 전부 그걸 설명을 해놔요. 전부 글 써서. 근데 나쁠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몰라요.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는 좋았다 나빴다. 그 다음에 가서 파킨슨병이 있죠. 여기에 파킨슨병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신경퇴행성 질환이죠. 번영계 우리의 대뇌 가장 바깥에 그 밑바닥에 번영계가 있는데 번영계 양측에는 기저에 그 바닥에 기저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저죠. 거기에서 소뇌처럼 우리 몸에 운동할 수 있게 해줘요. 바로 거기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데 이곳이 손상을 입게 되어 도파민을 생산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파킨슨병에 걸려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너무 많으면 조현병 걸리고 너무 적으면 파킨슨병 걸려요. 근데 가바라는 것은 또 너무 많이 했을 때 그거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바 생성을 막으면 도파민이 많이 만들어져서 파킨슨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대요. 그 다음에 가서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죠. 지주막하 출혈은 이렇게는 바로 우리의 뇌를 싸고 있는 보호막이라는 삼중구조인데 경막 바깥에 있어요. 경막과 지주막과 연막은 제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경막은 단단하지만 지주막과 연막은 아주 얇아요. 근데 연막과 지주막 사이에 지주막하는요 바로 넓어요. 여기에서 혈관이 굉장히 발달돼 큰 혈관도 있고 뇌로 들어가고 뇌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혈관이 발달돼 있는데 요것이 출혈이 돼요. 터져요. 사고로 했든 어쨌든 터져요.
터지면은요 문제가 커져요. 심한 두통이 오고 그 다음에 구역질이 오고 실신도 하고 동공이 우리의 눈의 가운데 까만 거 있잖아요. 동공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 혈액이 주막 출해져서 막 속으로 들어가 그러겠죠. 빛을 싫어하고 정년 발작을 일으키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게 지주막하 출혈이에요. 그 다음에 뇌졸중은요 뇌의 혈관이 부풀어 올라 터지거나 뇌혈관이 부풀어 올라 터지거나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면 그곳에 영양소와 산소를 받지 못하는 세포들이 신경세포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뇌졸중 중풍이죠. 그 다음에 이거 걸리면 말이 어눌하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걷기가 힘들거나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심한 두통이 오는 게 뇌졸중, 바로 중풍.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두통이 오는 거가 있어요. 막 아픈 거. 그러면 혈관성 두통인데 머릿속 염증이나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몸에서 이상이 생겨도 두통이 와요. 그래서 머릿속 동맥의 일부가 부풀어 올라 동맥류가 있거나 혈관이 막혀서 뇌를 이렇게 못하는 거. 뇌에 그 혈액이 못 흘리게 되는 거. 그런 거에 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바로 두통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염증에 있어 머릿속 염증, 뇌막염, 뇌염, 기생충 감염 무서워요. 지주막하 출혈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뇌종양, 뇌출혈, 뇌압 상승, 뇌압 저하 위에 생겨고 병이 생겨도 두통이 오고 근육이나 위에 두통이 생긴 거는 직접 그런 사람을 봤는데요. 침 생기는 사람이 그 위를 다 고쳤거든 병이. 그랬더니 두통이 사라지더래요. 계속 아팠는데 바로 그게 위에 병이 생겨갖고 위를 다스리는 그 부위 바로 거기에서 생긴 거 있어요. 두통이. 그 다음에 근육이나 골막이 아파도 두통이로 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팔을 끊었어요. 팔이 끊어져서 아물었는데도 계속 머리는 아픈 거예요. 그거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 다음에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도 두통이 오는데요. 부비동은 축농증이에요. 축농증에 저기가 생겨도 바로 두통이 오고 뇌전증은 간질에 대해서는 잘 알죠. 간질이 개버품 물고 막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약을 먹으면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래요. 저기하고 같으죠. 조현병하고 정신분열증 그런 것처럼 괜찮아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실어증이 있는데요. 실어증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2개 듣기 영역과 있는데 여기가 망가지면은요. 여기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들어가지고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가 망가지면요. 신호를 못 보니까 말하는 것만 돼가지고 이상한 말만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돼서 전달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망가지면 전두엽 쪽이고 이건 후두엽에 가까운데 이쪽이 망가지면 듣지를 못해요. 아니 이쪽이 망가지고 이쪽이 저기 하면은 말은 못하는데 듣기는 다 해요. 그런 경우도 저도 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